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고 지금 20분 조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더 붙었습니다. 연초부터 유례 없이 뜨거운 불장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지금 파시는 게 맞을까요? 오늘 이 부분 한번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자, 일단 권미정 캐스터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오늘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지금 새해 출발하고 2거래일째인데 뭐 거의 한 5% 가량 가까이 오르고 있죠. 지금 주식 시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3%를 넘겼다.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오후장이 되면서 가팔라지고 있어요. 거의 기울기가 한라산 수준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1조 5천억 넘게 사고 있고요. 최근 8거래일 중에 12월 30일 제외하고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장중 고점 3% 넘게 올랐고요. 삼성도 7% 넘게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는 좀 못하지만 모건스탠리에서 오늘 SK하이닉스의 목표가 84만 원으로 상향한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 현대차 같은 시총 상위주들이 모두 오르면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이 났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총 상위주 중에 빨갛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네, 불 났다면서요. 네. 반도체주 뭐 제가 이제 좋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적토마 두 마리가 지금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연초부터 해 바뀌니까 야 이제 뛰자 이래가지고 이제 뛰는 건데 네. 결국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기대하면서 지금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뭐 연휴 기간 연말에 노무라에서 뭐 OP 내년 거를 뭐 130조 넘게 이렇게 봤잖아요. 나왔죠. 예. 그게 이번 잠정 실적에서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가이던스를 좀 내주는 느낌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뭐 시총 상위고 뭐고 다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조금 급한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대표님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외국인들 지금 안 사면 너네 너무 늦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외국인들이 막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 관점을 우리 대표님은 갖고 있어요. 네. 1분기 때 바짝 조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얘기죠. 네. 어떤 근거인지. 그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한번 달리기 시작, 눌려 있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상당히 제일 좋을 때예요. 주가적으로는. 이익적으로는 더 뒷단에서 계속 이익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가 정점은 이익 정점보다 1년이나 1년 반 먼저 온다는 게 이제 시장의 모습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잠정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업 그 삼성전자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된 거, 이 평균의 전망치보다 더 나온다고 보는 공격적 전망치를 내는 그쪽에 아마 시장의 생각들이 지금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쪽이 더 가까울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뭐 6%도 좋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무슨 개별 주식도 아니고 네.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날렵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적토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적토마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이미 적토마가 됐다. 그럴 정도로 영업이익이 지금 완벽하게 잘 나오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갔다. 그런데 상고하저라는 거는 뭐냐면 모멘텀 상으로 주식으로 봤을 때 주식이 쫙 올라갈 때 지금 1분기 여기서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이미 많이 달려가지고 오늘 주가 차트를 제가 이제 가끔은 보는데 RSI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데 삼성전자가 80이 넘어갔어요. 그게 70을 상회하면은 과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예. 80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좀 과열된 거네요, 그러면. 네,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어.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불을 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2주 전에만 담았어도 수익률이 24%고요. 하이닉스는 19%, 2주 전에 담았다면 이렇게 보이면서 정말 삼성전자 못지않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시총 500조 돌파하면서 3조 LG 엔솔이랑
삼성전자랑 한 시총 차이가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도 오르긴 오르는데 반도체 투톱 오르는 힘에 비해서는 섹터 전반이 막강하진 않아요. 몇몇 종목들만이 유달리 강한 모습인데 특히 한미 반도체 연말에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이 원익그룹주랑 한미 반도체였는데 오늘 원익그룹주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한미 반도체는 오늘까지 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지난 7거래일간 27%가량 올랐고요. 시총 상위 소부장 쪽에서는 장비주들 많이 오르는데요. 이오테크니스, TCK, 펜트론 같은 종목들 오릅니다. 외에는 뭐 DIT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들은 SK하이닉스랑 공급 계약을 지난 금요일에 들려줬기 때문에 이런 네. 개별적인 힘으로 좀 강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이담규 캐스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못 올라타겠는데 너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올라타는 건 너무 무모할까요? 이제 그 투자자 성향 따라서 또 투자자의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만약 가져가실 생각이다. 그럼 천천히 지금도 뭐 한 10% 사고 또 다음 달에도 10% 사고 이런 분들은 괜찮죠. 네. 왜냐하면 크게 두려울 게 없어요. 삼성전자가 ROE가 20%대로 26년부터 들어갑니다. 그게 금방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래 간다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적립식 느낌으로 산다고 하면 그 가격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 예. 근데 무섭다라는 분들은 바로 사가지고 바로 지금 팔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잠재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물릴까봐. 물릴까봐. 예. 과거에 그런 적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이 됐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적통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가면은 그걸 타기도 힘들어요. 예. 탔다가 내려도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정도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펀더멘털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릴 때 적정 컨센서스라고 지금 보여주는 영업 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여기로 보고 다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많이 올라는 왔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요? 지금 있는 분들은 네. 기다려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타이밍상으로는 네. 한 뭐 2분기 초에 네. 우리가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잠정 실적. 그때까지는 끌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 뭐 왔다 갔다는 좀 있겠죠.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안 그래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월 한 8일 정도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고무렵이 좀 불안하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이요 좀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최근 2, 3년간은 계속 나왔잖아요. 네. 실적이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실적의 예상을 하회하면 드디어 바닥을 찍었나 보다. 실적의 예상을 상회하면 선반영 뭐 세론이랑 같이 이제 사이클 위쪽인가 보다. 이런 잘 나오면 심리가 세론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심리가 좀 작용이 되면서 네.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이번 1분기랑 2분기는 좀 달랐거든요. 아, 그래요? 삼성전자가 워낙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실적에 따른 주가 반응이 좀 정해 방향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4분기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 거지? 뭐 호실적이 나올 것은 모두가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호실적이 나왔을 때 세론일지 아니면 더 오를지 정말 너무 어려운 궁금하네요. 질문인데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대표님. 네. 실적 발표 후 세론으로 예상을 해야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달렸으니까. 네, 그죠? 네. 기대감이 지금 먼저 빌트인 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이제 2분기를 보고 3분기를 보고 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저점 매수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뭐 기업이 이 모멘텀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이클이면 다 도망가겠죠. 네. 근데 저점 매수 세력이 대기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대기할 거예요. 감사합니다로 받을 거예요. 왜?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너무 낮아요. 52%밖에 안 돼요. 근데 과거에 고점일 때 56%거든요. 더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내려오면 외국인들이 또 받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실적 발표 후 세론을 기다리고 있는 못 들어가신 분들이 네.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또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니라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사는 흐름이 조금은 더 강화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을 1위에서 5위 안에서 두 종목이나 담고 있고요. 오전에는 오늘 순매수 5위에 3개 종목이 원전 관련주일 정도로 오전에 원전주 굉장히 많이 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기관 역시 1위에서 5위까지 중에 2개 종목이 원전 관련주고요.
지금 원전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오후 들어서는 변압기가 또 지금 갑자기 힘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뭐 AI 밸류체인 선상에 다 이제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지금 칩도 지금 막 이렇게 부족한데 또 AI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있는데 그 짓고 나오면 뭐 이거 전력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예. 그거 원전 또 항상 우리가 가슴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당연히 깔아야 되는데 미국도 노후화돼 있는 거였다가 전력 인프라까지 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관심사에 있던 건데 밸류에이션들은 만만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게 프로그램 매수로 사들어오는 이런 느낌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항상 견주어 봐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싼 주식들이 없어요.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안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올라가니까 좋죠. 그러나 지속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테크가 더 믿을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 사실 오늘 현대차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 시상식에서도 현대차를 고진감래상으로 또 그렇죠. 시상을 한 바가 있었는데 또 다음 날에 나오셔서 로봇주를 좀 투자한다면 현대차를 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또 제가 말씀을 그랬죠. 해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 또 30만 원대 딱 올라서면서 앞자리를 갈아 끼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경기가 올해 그렇게 좋을 거란 전망은 없는데 현대차 올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현대차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토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진다는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25년 대비 한 120%, 하이닉스도 한 7, 80%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 현대차는 아니에요. 현대차는 그냥 소소하게 가요. 매출도 한 3, 4%, 영업이익도 한 뭐 8에서 10%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차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각 집집마다 막 한 대, 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차 모멘텀 이미 이제 꺾여 버린 거고. 그리고 환율도 조금은 지금 내려왔으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현대차가 올라가는 건 이런 거죠. 펀더멘털 면에서 앞으로의 미래상이 지금 레가시 전통 그 완성차가 아니고 뭔가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 선상에서 피지컬 AI를 해가지고 로보틱스 이쪽으로도 다 나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그룹이다. 그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현대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네. 생각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PER이라는 게 시장 평균보다 낮습니다. 거기에다 배당도 잘 줘요. 배당도 한 4, 5% 줘요. 좋지 못 갈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 종목이. 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4,300, 4,400을 지금 뚫고 가는 마당에 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주의 일환으로도 현대차 한쪽에 좀 박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대표님 이 현대차 쪽은 이 펀더멘털의 측면을 볼 게 아니라 약간 성장주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펀더멘탈로 가치주 아직도 가치주 영역에 있죠. 그런데 성장주 컨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 밸류에이션도 싸잖아요. 얼마나 좀 안정적입니까?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로봇주도 새로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긴 그러니까요. 한데 준비된 질문이 아니라서. 로봇주가 CES가 이번 주에 열리잖아요. 네. 원래 로봇주는 연말 연초에 좀 강하고 이후로는 별로 빛을 못 봤던 종목인 것 같아서. 로봇주는 이제 내러티브로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크게 돈 되는 데가 없고 로봇주들이 사실은 돈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가 경쟁 이런 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로봇 회사들이 어제 오늘 생겨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회사들이 10년, 20년 된 회사들이 다 즐비합니다. 액추에이터도 그렇고 감속기도 그렇고. 그런데 또 돈들이 그렇게 많이 벌리지가 않아요. 왜? 저가 입찰자라 큰 돈이 안 돼요.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벤트 하나 끝난 다음에 당연히 세론이 좀 나올 수가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몰아내고 지금 베네수엘라 임시 통치에 들어간 상황인데 시장에 다행히 뭐 큰 충격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저는 뭐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매장량 기준으로 3억 배럴이요? 네. 우와, 세계 저는 1위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보다도 더 큰 데였구나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런 데를 미국이 왜 먹으려고 할까? 결국은 뭐 유가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유가에 대해서 지금 뭔가 그 오펙 플러스 이 카르텔이 뭔가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사우디가 좀 입김 내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란, 러시아 뭐 이쪽 애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도 좀 미리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또 예. 중국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저유가로 많이 사갔잖아요. 여기도 좀 견제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미국 연안에 있는 미국 정유업체들이 아주 최적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거에서 원유를 가져오면은 그런 의미로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 문제가 뭡니까? 물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물가 측면에서 조금 좋은 느낌으로 좀 그 이벤트를 좀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나오는 뉴스 중에 보면은 콜롬비아를 또 트럼프가 저격을 하고 이제 이란으로 미군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확전 양상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이란 같은 경우에 이 이벤트 있기 전에 지금 이란에서 지금 소요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위가 반정부 시위가 지금 안 그래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예. CIA가 가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엄청난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의 맹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자꾸 이제 뭐라고 할까요? 뒤에서 움직이고 싶은 거죠. 친미 정권을 세우고 싶은 거죠. 이번에도 만약에 베네수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미가 약간 좌측으로 갔었는데 그쪽을 친미 블록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네. 그런 뭐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란 쪽이나 뭐 이런 쪽도 들어가가지고 자꾸 쑤시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도 오늘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 엔터주들을 비롯해서 오늘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오늘 한마디가 나왔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한한령 해제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K-팝 공연도 원래 1월에 하려고 했는데 또 중국 측의 반대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터, K-뷰티 그리고 뭐 화장, K 여행 같은 관련주들이 모두 좀 크게 하락합니다. 예, 대표님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K-컬처 문화 같은 거는요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다만 공식적인 무대에 못 선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또 다 이제 풀리지 않겠느냐.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저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또 한국이 이렇게 손을 내밀는데 쓱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의 그 한국과의 관계가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의 수출품을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납품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양국의 관계가 약간 경쟁국 관계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제조업에서. 가고 있죠. 앞으로 이 협력의 기회가 점점 좁아진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진 않나요? 좁아진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 수직적인 분업 이런 거에서 지금 수평적 이런 관계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특히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쪽은 완전히 중국이 이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가 경쟁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로 네. 가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테크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요. 뒤에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핵심 고부가 가치가 돼 있는 중간재 이런 걸 가지고 좀 그 중국과 레버리지 협상할 때 레버리지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번에 방중 사절단으로 간 그 기업들은 그래도 뭐 협력의 기회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네, 이제 쭉 이제 가셨는데 거기 네. 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삼성도 있고 SK 그룹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딱 꽉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까지 GPU 그리고 뭐 이제 구글이 TPU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AI 생태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나라 이 두 개 적토마 회사의 그 메모리 세상이 더 강화될 거다. 더 갑으로 부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관우 대표님의 키워드는 적토마가 달리고 있다. 요거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